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TM5가 다 돌아가서 자, 이제 영상을 찍어 보는데요. 790X3D 16코어 제품을 사용해서 메인보드는 B650M 어로스 엘리트 보드를 썼고요. 바이오스는 3월 22일자 금일 기준으로 최신 바이오스입니다. F5A 버전. 그 다음에 메모리는 삼성 5600 베이스의 램을 썼어요. 삼성 램은 4800 베이스랑 5600 베이스 두 종류가 있는데 두 개가 오버클럭 할 때 특성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 램 두 개를 썼고요. 보시다시피. 그리고 타이밍은 6000 클럭에서 오버클럭을 했어요. 일단 FCLK는 제가 뭐가 최적으로 들어가는지는 아직 테스트를 안 해봐서 그냥 2000으로 맞췄어요. 2000으로 맞추고 전압은 1.4V로도 될 것 같은데 최대치 그냥 밀어 넣었고요. TCL 32에서 안정화 진행을 했습니다. 타이밍은 삼성 5600 램의 특성이죠. RCD 타이밍이 잘 안 줄여집니다. RCD 타이밍과 RP 타이밍까지. 그리고 요거에 덩달아 삼성 메모리여서 그런지 TRC도 잘 안 줄여지고요. 거기에 TRFC도 잘 안 줄여져요. TRFC 나머지는 세부 램 타는 나머지는 좀 조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방열판을 안 끼고 있어요. 램 스파클링은 했습니다. 방열판을 안 끼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TRFI가 65535 최대값을 넣으면 에러가 나요. 그래서 조금 풀었습니다. 많이는 안 풀었어요. 방열판 안 달고 이 정도면 선방한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조금 맹맹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이거를 그대로 따라 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따라 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거 아니고 시스템마다 수율이 다를 수가 있어요. 특히 AMD에서는 램 수율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타이밍을 그대로 쓰면은 안 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이 6000 클럭을 달성할 때 6000 클럭에서 오버클럭 할 때 처음에 저도 되게 안 됐어요. 뭐 타이밍이 되게 안 줄여져요. 그거를 해결했습니다. 그거 알려드릴 거예요. 이따가 바이오스에서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해결했고요. 바이오스에서 알려드릴 거. 처음에는 CL 타이밍도 32밖에 못 넣었고요. 같은 전압에서. 뭐 RCD도 막 한 48에서도 잘 안 돼서 50 넣고 이랬는데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서 특단의 조치를 취했더니 갑자기 쫙쫙쫙 들어가요. 세부 램타도 엄청 안 좋아졌는데 특단의 조치를 좀 취했더니 이게 정상적인 거죠. 이게 수율대로 들어가는 거고 어, 원래 이게 수율대로 들어가는 거고 타이밍이 안 들어가는 증상 자체는
아마 6천 클럭 정도가 한계 수율 근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6200이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서부터 더 클럭을 넣어서 6200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안 해봤거든요. 6200 그냥 6000으로 처음부터 6000으로 시도를 한 건데 아무튼 그건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타이밍 그대로 쓰시고 하면은 안 될 확률이 높고요. 제가 이따가 알려드릴 방법을 꼭 적용해서 그나마 타이밍을 레퍼런스로만 쓰세요. 레퍼런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디부터 타이밍을 어 원래는 이제 타이밍은 수율에 맞춰서 넣어야 사용해야 되는데 타이밍은 수율에 맞춰서 사용해야 되는데 시스템마다 달라요. 그런데 어 이게 어느 정도 넣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넣어야 되는지 모른다. 잘 몰라요. 저도 처음에 이거 몰랐어요. 그런데 일단 제가 한번 해봤으니까 수율이 시스템마다 다르지만 램들이 이제 편차가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크진 않을 거기 때문에 타이밍이 제가 안정화 본 타이밍에서 그렇게 크게 차이가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똑같이는 안 들어가더라도 확률, 확률이 높아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 거를 레퍼런스해서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작게는 혹은 크게는 플러스 2, 플러스 4 정도 뭐 이 정도 대부분 타이밍에서 뭐 TRFI 이런 거 말고요. 이런 큰 값 말고 다른 타이밍들에서는 뭐 요 정도 사이에서는 충분히 사용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타이밍 엄청 큰 숫자부터 시도할 필요 없이 제 타이밍 기준으로 넣어서 안 되면 늘리고 넣어서 잘 되면 줄이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거는 어떻게 하시라고 이따 다시 한번 가이드를 드릴 겁니다. 어, 그래서 다시 한번 하지만 제 타이밍 이거 그대로 쓰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저는 항상 제가 해보는 타이밍은 국민 램타가 아닙니다. 제가 국민 램타를 제시를 하려면 램을 정말 다양하게 많이 써봐야 돼요. 그런데 그럴 환경이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타이밍이 모든 시스템에서 들어갈 거라고 절대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쓰시라고는 절대 얘기를 못 드려요. 그 대신 레퍼런스에서 레퍼런스에서 참고하셔서 오버클럭 하실 때 시간 단축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요령 같은 것도 이따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요 정도 숙지하시고 오버클럭 하실 때 중요한 거 시모스 클리어 방법 숙지. 시모스 클리어하는 방법을 숙지하셔야 됩니다. 꼭 왜냐면 먹통이 될 확률이 높아요. 오버클럭 하는 과정에서 저도 시모스 클리어 이거 하면서 엄청 눌렀습니다. 시모스 클리어하는 방법 숙지하시고 시모스 클리어하는 방법은 제가 뭐 제 이전 영상 중에 하이닉스로 한 거긴 한데요. 하이닉스로 한 거긴 한데 여기 있다.
아마 1분가 2분가 여기쯤에 있을 거예요. 시모스 클리어 하는 거. 요 초반부에 제가 한번 설명했습니다. 초반부에 설명했으니까 거기서 확인하시고, 삼성을 쓰더라도 뭐 또 똑같아요. 그 다음에 바이오스, 꼭 바이오스 저장을 해야 시모스 클리어 이후에 바이오스를 불러옵니다. 바이오스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시고,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는 것도 어딘가 올리지 않았나? 없나?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음. 그리고 바이오스 최신 버전을 업데이트 하시고, 꼭 시모스 클리어하는 방법 숙지하시고, 바이오스 불러오기 저장만 하는 방법 숙지하시고, 이런 문제 해결 방법을 먼저 숙지하세요. 최악의 경우에 윈도우가 깨질 수가 있어요. 윈도우가 깨지면은 어 윈도우 재설치를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정말 이게 깨지면 안 되는 중요한 파일들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오버클럭용 뭐 SSD나 이런 걸 따로 준비하세요. 그래가지고 기존 SSD 빼고 뭐 저가형 뭐 당근에서 한 256기가 한 2만 원대에 주워 올 수 있거든요. 2만 원대 주워 와가지고 하나 꽂아놓고 오버클럭 해보시고, 거기다 OS 깔아가지고 오버클럭 해보시고, 오버클럭 끝나면은 그 SSD 빼고 원래 SSD 꽂으면 됩니다. 오버클럭은 바이오스 레벨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바이오스 레벨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SSD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네. 다 끝나고 안정화 테스트까지 다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원래 작업하시던 원래의 OS가 설치되어 있는 SSD를 꽂아서 쓰시면,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파일이 없으시면 그냥 윈도우 밀어버리거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윈도우 재설치용 USB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뻥 나면 언제든지 복구할 수 있게. 아니면은 시스템 복구 같은 걸로 백업 해두시거나, 이런 이런 어떤 백업 절차를 꼭 숙지를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OS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OS가 어느 조건에서 깨지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거에 진입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는 편인데, 거기까지 이제 설명드리긴 좀 쉽지 않으니까 일단 말 이 정도만 하고, 일단 몇 개 좀 보여드리고 바이오스 화면 들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어떻게 하시라. 어, 그리고 TM5는 그 관리자 권한으로 설치를 꼭 실행을 시키셔야 돼요. 이거 팁인데, 여기 즐겨찾기 한 거에서 속성 들어가시면요, 고급 요거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체크하시면 그냥 누르면 관리자 권한으로 열립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사용하시는 컴피그는 저는 랩솔루트 뉴 컴피그인데요. 이제 안타 777이라는 이 사람이 만든 컴픽인데, 그 여러 가지 컴픽이 있어요. 익스트림 컴픽도 있고 뭐 이러스머스 컴픽도 있고 하는데, 이게 그래도 에러 검증률이 그나마 높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권장 주기는 3주기밖에 안 되지만, 근데 2시간을 돌려요. 2시간을 돌리고, 익스트림 컴픽은 10주기인데 1시간밖에 안 돌아가요. 그래서 안타카 777 컴픽 앱솔루트 U로 3주기 2시간을 돌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과연 레이턴시가 몇이나 나올까? 제가 알기로는 AMD에서 TRCD 타이밍이 좀 중요해요. 레이턴시도 영향 많이 주고. 그런데 지금 TRCD를 많이 못 줄였고 TRFC도 많이 못 줄였기 때문에 생각보다 레이턴시가 하이닉스 램 대비가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이닉스 램을 오버클럭 했을 때 레이턴시가 60을 못, 50대 진입을 못 했어요.
요거는 버전 때문에 버그고요. 버전이 지금 낮아서 제가 유료 버전 쓰는데 최신 버전 설치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 제가 지금 세팅한 시스템이 그런 기어 다운 모드도 에네이블 상태고 파워 다운 모드도 에네이블 상태고 하다 보니까 레이턴시 자체가 그렇게 50대 진입을 못했었는데 과연 삼성 램에는 몇이 나올까? 일기 쓰기 복사 밴드위드 자체는 하이닉스 램보다 그래도 타이밍을 덜 못 줄여 놔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 앞자리가 9가 나오는데 삼성 램은 지금 8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거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지금 CCD가 한 개짜리 제품 있잖아요. 7700, 7700X, 7600, 7600X를 쓰시는 분들 혹은 7800X 3D를 쓰실 분들은 지금 읽기랑 복사 대역폭이 많이 제 거랑 차이가 나실 거예요. 그거 원래 AMD 젠 3 때도 그랬고요. 원래 그래요, 원래. 원래 대역폭이 CCD가 한 개면은 좀 반타작이 납니다. 레이턴시 나쁘지 않네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하이닉스로 썼을 때 60점 몇 이렇게 나왔거든요. 거의 한 5 나노세컨드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생각보다 양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높다고 하시면 뭐 사실 여기서 게이밍 돌렸을 때 제 생각에는 하이닉스 램 대비 그렇게 차이가 엄청나게 크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65.6 나노세컨드면 순정을 한번 돌려보세요. 이게 얼마나 나오나. 많이 줄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잘 나왔네요. 지금 처음 돌려보는 건데요. 65.6 나노세컨드. 자, 이제 바이오스에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다시 설명드리지만 삼성 메모리 5600 베이스 16기가 2개 사용했고요. 그리고 메모리 방열판은 장착을 안 했습니다. 그냥 귀찮아서. 그리고 삼성 16기가 5600 메인보드는 B650M 어로스 엘리트 저가형 보드고요. 이 보드 되게 싸고 가성비 좋아요. 페이백 후기 이벤트까지 하면은 20대? 20만 원대에 살 수 있을걸요. 8레이어 보드 중에 아마 제일 쌀 텐데 이게 같은 비슷한 가격대 보드는 아마 찾아보세요. 다 6레이어일 겁니다. 이거 8레이어 보드 중에 제일 싼 거고 그다음에 전원부 히트 파이프 들어간 그 가격대에 히트 파이프 들어간 거 없을걸요? 그것만 확장성은 모르겠어. 확장성은 모르겠는데 제가 원래 메인보드 확장성에 관심이 없어서 저는 오버클럭만 하기 때문에 예. 근데 아무튼 그런 부품은 동 가격대 얘가 거의 압도적일 겁니다. 물론 가성비로 따지면 이거보다 좋은 거 많아요. 에즈락 보드가 워낙에 싸게 나온 게 많기 때문에 그 B650M 피짓 립타이드 그것도 되게 싸게 나왔는데 그거 제가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이거 테스트 웬만한 거 다 끝나고 에즈락 보드도 한번 써볼게요. 어드밴스 모드 들어가서 자 한번 보실게요. 자 이거를 처음에 그냥 6000 클럭에 뭐 인피니트 패브릭 2000 넣고 UCLK, MCLK 1대1 넣고 그냥 오버클럭을 하려고 하면 타이밍이 엄청나게 안 들어가요. 진짜로. 야, 저도 처음에 이거 쓰면서 야, 삼성 메모리 진짜 안 되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야, 이거 진짜 이거 사람들이 욕하던데 왜 욕하는지 알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안 되던데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타이밍이 진짜 막 처음에 CL 34 정도 넣고 하는데 32도 안 들어갔고요. RCD가 48 넣고 처음에 48이 오토예요. 오토 상태에서 48인데 48이 잘 안 되는 거예요. 50으로 풀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50으로 풀고 뭐 이런 타이밍 하나도 안 조여주고 막 순정 상태 그대로 넣어야지 간신히 되고 막 이래가지고 화딱지 나가지고 이게 하는 건가 해서 뭔가 비정상적인 동작을 계속 보이는 것 같아서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랬더니 잘 들어가네. 특단의 조치는 요거 두 개예요. 얘랑 얘랑. V코어 SOC가 1.4V 거의 최대값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더 넣을 방법은 있어요. 근데 지금 1.41이 안 들어가죠. 여기서 지금 기가바이트 보드는 1.4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높다고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이것도 뭐 아까 보시면은 1.4로 고정되는 게 아니라 부팅시키면은 1.4가 다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낮춰서 들어갑니다. 1.35 정도 영상 전으로 돌려보시면 젠 타이밍에 VSOC 전압이 나오는데 1.35 정도 쓰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VSOC 전압이 이 CPU VDD IO 전압을 높일 때는 좀 높여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VSOC 전압에서 전압을 좀 끌어다 쓰는 그런 느낌이에요. 물론 얘를 높이지 않고 얘만 수치를 높일 수도 있겠지만 얘만 그냥 수치를 높이면은 높인 게 높인 대로 적용이 안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느낌이라고 설명하는 게 이게 실질적으로 설명하기가 되게 애매한데 뭐라 그럴까요? 아무튼 만약에 얘를 충분히 풀어주지 않으면 이 전압을 높일 때 높인 거에 효과를 못 보는 느낌? 그런 느낌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VSOC 전압은 어, 그 VDD IO 전압을 높일 때 항상 같이 높여주는 게 좋고 그 VDD IO는 VSOC보다는 낮은 값을 쓰는 게 아마 나을 겁니다. 높은 값을 써도 별 의미가 없을 거예요. 뭐라 그럴까? 다 못 갖다 쓰는 느낌? 그런 느낌이 나요. 계속 올리는데 올리는 효과를 못 보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 VDD IO 전압이 보시면 CPU 메모리 IO 전압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를 이 전압을 조치를 하게 되면 이 시스템의 메모리 동작의 퍼포먼스 전체가 올라가요. 퍼포먼스가 올라가는 게 속도가 빨라진다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럴까? 이게 한계가 예를 들어 한계가 50이 한계인데 이걸 적용하면 한 60까지 끌어올리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6400 클럭 오버클럭이 안 들어가는 시스템, 메모리 컨트롤러 시스템에서 하이닉스 기준으로요. 하이닉스 램 기준으로 6400이 안 들어가는 시스템에서 이거를 설정하면 6400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6000 클럭을 달성을 할 때 이 VDD-P 전압이 보통 1V 이상이 되는지 꼭 확인하세요. 뭐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얘가 0.9 내지 0.95 뭐로 이렇게 설정되어 있을 수 있는데 6000 클럭 이상에선 권장이 1V부터입니다. 1V부터 1.05 정도. 저는 처음에 뭐가 잘 안 돼서 1.1을 때려 넣었어요. 뭐가 잘 안 돼서 제가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이 설정을 하기 전에 되게 안 됐거든요. 그래서 얘부터 1.1을 일단 넣어 봤는데 얘를 오토로 원복 안 시키고 지금 안정화를 진행을 해버려 가지고 그냥 1.1 상태로 하는데 처음엔 얘는 그냥 한번 오토로 해보세요. 오토 상태에서 요렇게만 넣고 해보세요. 오토로 넣고 만약에 해서 잘 안되면 그때 1.1로 1.2나 1이나 1.1이나 1.05나 1.1 뭐 이렇게 세 개 중에 1.15는 비추합니다. 6000 클럭에선 너무 높아도 안 좋아요. 예. 이 VDD-P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메모리 퍼포먼스라 그래야 되나 한계점을 조금 디벨롭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전압입니다. 근데 너무 높이면 안 돼요. 적정 수치는 6000에서 사실 1V고요. 6200에서 1.05V 그 다음에 6400에서 1.1V로 권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근데 뭐가 제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1.1V를 넣은 거는 그런 그 고의가 아니라 고의가 아니라 뭐가 처음에 되게 안 돼가지고 저걸 세팅했는데 원복을 안 시킨 상태에서 이미 안정화를 봤기 때문에 그냥 그 상태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저 옵션을 안 건드리고 되시는 분들은 안 건드리고 해보세요. 그래서 이게 특단의 치트키라고 한 건 얘입니다. 얘. 이거 두 개를 설정하니까 갑자기 타이밍이 빡빡빡빡 들어가요. 진짜로 신기하게. 되게 안 되던 게 되게 안 들어가던 게 요거 설정하니까 엄청 잘 들어갑니다. 뭐라 그럴까? 느낌으로는 이제 클럭 수율의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뭐가 되게 안 되는데 그거를 개선한 느낌? 그러니까 이게 정상으로 돌아온 느낌이에요. 이게 정상인 겁니다. 원래는 이 메모리 수율을 충분히 쓸 수 있는 타이밍을 세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타이밍을 좀 설명을 드리면 타이밍은 아까 젠 타이밍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세팅을 했고요. 나머지 임피던스 쪽은 오토. AMD 타이밍은 사실 별로 없어요. 별거 없고요. 일단 전압을 몇을 쓰실지 모르겠어요. 1.43V가 좀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더 낮추셔도 되긴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전압에 따라서 타이밍 CL 타이밍이 영향을 받습니다. 전압에 따라서. 그래서 만약에 전압을 좀 넉넉하게 쓰실 분들은 뭐 예를 들어 1.4V, 1.35V, 뭐 1.3V 이렇게 낮춰서 쓰실 분들은 내가 램 램 쿨링을 안 해서 좀 전압을 높은 전압 쓰기가 찝찝해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낮은 전압을 쓰시되 그 전압에 맞춰서 타이밍을 넣으셔야 돼요. 전압에 가장 영향을 받는 타이밍은 CL 타이밍입니다. CL 이 타이밍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테스트했을 때는 처음에 TCL 32부터 그 32를 넣어봤는데 1.4V에서 이게 들어갔어요. 1.4V. 근데 제가 혹시 그럼 1.43V로 올리면은 CL30이 들어갈까 하고 테스트 해봤는데 안 들어가더라고. 잠깐만 일단 바이오스 일단 세이브로 하고 잠시만요. 저도 일단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거를 일단 하나 가지고 있고 제가 이거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서 일단 하나를 초기화를 한번 하고요. 여기서 처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따라하기 쉽게 여기서부터 얘기 드릴게요. 바이오스 초기화하고 여기 클럭 60 넣으시고요. 여기에 2000 넣으시고요. 2000 넣으시고 1대1 설정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전압 1.4, 1.3, 1.43, 1.43 여기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부팅해가지고 잘 돌아가나 보세요. 아마 잘 돌아갈 겁니다. 이 상태에서도 잘 돌아갈 건데 만약에 부팅이 잘 안 되거나 잘 안 돌아간다 하면은 여기서 아니지 여기 있지 여기서 VDDP 전압을 1.1V로 1이나 만약에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 잘 안 되면은 젠 타이밍을 보시고 VDDP 전압 몇인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1보다 낮으면은 1로 올리시고요. 1인데도 잘 안 되면 1.05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잘 안 되면 1.1V 해보세요. 그래서 이 6000 클럭 자체가 일단 잘 돌아가야 됩니다. 아마 잘 돌아갈 거예요. 그러면 잘 돌아가시면은 그러면 이제 메모리 세팅에 들어가셔서 CL 타이밍을 먼저 잡는 겁니다. CL 타이밍을 먼저 34부터 돌려보세요. 34는 아마 잘 될 겁니다. 제 생각에. 왜냐면 저는 32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편차가 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삼성 5600 베이스 램에서 CL34가 1.43V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전압을 낮은 전압을 쓰고 싶다, 1.35V 이렇게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여기서 CL 타이밍을 뭐 더 풀으셔야 될 수도 있고 36 1.35에서 어느 정도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CL 36부터 시도해 보세요. 아마 36은 될 것 같습니다. 36 되면 그 다음에 34도 한번 해보시고 34 되면 32도 해보시고 근데 32는 아마 1.35V에서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1.43V 쓰시는 분들은 34부터 해서 잘 되면 32 해보시고 잘 되면 30도 한번 해보세요. 뭐 잘 되시는 분들은 30 쓰시고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바이오스 그 시몬스 클리어하고 32로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버클럭을 진행을 할 때는 그 바이오스 시몬스 클리어를 하게 되면 그 초기 부팅 속도는 되게 느려요. 제가 최근 영상에 AMD 이제 부팅 안 느리다라는 영상 올렸는데 그거는 오버클럭 세팅이 끝난 이후에 안 느리다는 거고요. 오버클럭 하실 때는 되게 느립니다. 그래서 저도 느린 거 뭐 기다리면서 오버클럭 했고요. 그리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AMD 쪽은 이런 뭔가 이니셜 부팅부터 해가지고 램 트레이닝에 관련돼서 속도가 되게 느려요. 그리고 지금 이 보드 특성 이거부터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이 보드가 보시면 Q코드가 없어요. Q코드가 없기 때문에 그 램 하단부에 보시면은 LED 빨간색 점등되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거 움직임을 잘 숙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한 곳에 멈춰 있다. 부트로 넘어가야 되는데 부트로 안 넘어가고 멈춰 있다 하면 시무스 클리어를 해야 되고요. 근데 원래 부팅이 느리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기다려야 이게 뭐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은 뭐가 진행 중인지 아니면 멈춰 있는지 이걸 알기가 어렵거든요. 좀 고급 보드는 Q 코드를 보면 Q 코드가 멈춰 있으면 아 멈췄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보드는 Q 코드가 없기 때문에 감으로 해야 됩니다. 그냥 부팅 이 정도로 부팅했을 때 정상적으로 부팅될 때 몇 초 정도 되던데 그거 넘어가는 것 같은데 뭔가 안 된다. 그럼 과감하게 시무스 클리어 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뭐 타이머를 한번 재보셔도 좋고요. 저는 그냥 감으로 하는데 아 이 정도면 돼야 되는데 부팅이 안 된다 싶으면 멈췄구나 싶어서 그냥 초기화 시켜버립니다. 그거에 대한 감을 먼저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거기까지 설명드렸고 CL 타이밍을 내가 쓰는 전압에 맞춰서 한번 넣어서 TM5를 돌려보세요. AMD의 장점은 뭐냐면 인텔에 비해서 쉽게 에러가 검출이 됩니다. 인텔에는 그냥 그 타이밍 하나 세팅할 때 막 많게는 10분 이상 돌려야 될 수도 있고 막 많게 뭐 한 30분 돌리다가 에러 나는 경우도 있고 하거든요. 네, AMD에서는 그 이 RF 타이밍을 제외하고 웬만하면 에러가 금방 나옵니다. 뭐 굳이 하나 더 꼽자면은 이 RFC 타이밍하고 RC 타이밍 요 RC 라스까지 하자. 요거 이렇게 네 개 타이밍을 제외하면은 에러가 금방 검출이 돼요. 예. 에러가 금방 검출이 됩니다. 그래서 많게는 한 10분만 돌려도 에러가 나올 거예요. 10분 돌렸는데 에러가 안 나온다 그럼 잘 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5분? 5분도 충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짧게 돌려도 됩니다. 그리고 무슨 HCI 이런 거 필요 없이 TM5로만으로도 검증이 되고요. 대부분. 그래서 여기까지 세팅을 하셨으면요. CL 세팅을 하셨으면 이제 RCD 세팅을 하실 거예요. RCD는 제가 아까 44까지 썼죠. 44. 근데 제가 수율 편차에 따라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44로 일단 돌려보세요. 44로 돌려보시고 부팅이 만약에 안 된다. 그럼 늘리세요. 이거 두 개는 같이 갈 겁니다. 44, 44. 이 두 개는 같이 가세요. 다르게도 될 수도 있는데 크게 편차가 나진 않을 거고 시스템 되게 불안정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두 값은 같은 값으로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44, 44로 시도해 보시되 만약에 부팅이 잘 안 된다. 그러면 46으로 늘리세요. 제 생각에는 뭐 46에서 웬만하면 되시지 않을까 싶은데 46에서도 안 되시는 분은 48로 올리시고 근데 아마 46 정도에서 되지 않을까 못해도 44 잘 되신 분들은 42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안 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42는 왜냐면 이 램 특성 자체가 이 RCD 타이밍이 잘 안 돼요. 이 RCD 타이밍 특징은 만약에 좀 빡세다 싶으면 아예 부팅이 안 될 거예요. 빡세다 싶으면 부팅이 안 될 거고 부팅이 되면은 아마 그냥 잘 돌아갈 확률이 높아요. AMD에서는. 근데 그래도 한번 TM5 한 5분 정도 돌려서 이상 없으면 이상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 RCD 타이밍은 에러 검출이 금방 나올 거예요. AMD 시스템에서는요. 인텔과 다르게. 그 다음 TRAS는 나중에 하세요. 이게 스탠다드 타이밍이라고 이 스탠다드 타이밍이라고 요걸 먼저 잡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좀 뭐라 그럴까요? 그 XMP 램은 요렇게 4개를 써요. XMP 램은 요렇게 4개를 쓰는데 어차피 우리가 다 조일 거잖아. 요거 다 조일 거잖아요. 그러면은 순서상으로는 얘를 뒤로 잡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얘는 좀 어려운 타이밍이라서 어려운 타이밍이라는 거는 오래 걸릴 수 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TRAS, RC, RF, RFC 이 4개는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잡을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나는 1차 타이밍만 조일 거야 라고 하신 분은 요렇게만 쓰시면 돼요. 이미 끝난 겁니다. 1차 타이밍만 쓰실 거면 요렇게만 쓰시면 돼요. 그러면 XMP 램보다 더 좋은 성능 낼 수 있습니다. 지금 CL32 정도 6000에 CL32 들어가는 XMP 램이 하이닉스 A다이로 나오는 6000에 CL30 램밖에 없을걸요 아마. 예. 아무튼 이 정도만 해도 웬만한 XMP 램 성능보다 잘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TRC도 나중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TWR 먼저 할까? 이거 되게 의외였던 게 이 TWR이 되게 잘 들어가. 48 하이닉스가 의외로 잘 안 들어가거든요. AMD에서 이 값이 물론 48 들어가는 램도 있겠지만 48 안 들어가는 램이 있어요. 하이닉스에서. 물론 삼성에서도 잘 안 들어가는 램이 있을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48로 썼는데 48이 최소값이에요. 왜냐면 46 안 들어가죠. 보이시죠? 48이 최소값입니다. 네, 최소값을 전 썼어요. 근데 이 TWR 타이밍은 얘도 조금 좀 미루겠습니다. 이거는 48 넣어서 되시는 분은 좋아요. 이거 48 넣고 되는 분 좋은데 이거는 만약에 48로 잘 안 된다 그러면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얘보다 먼저 해보셔야 될 게 이거 48, 20 거의 공식적으로 만약에 기가바이트 보드가 아니다. 기가바이트 보드 말고 에이수스 보드나 이런 거에 이거 16 들어가는 보드 있거든요. 16 들어가는 보드는 16으로 해보세요. 근데 제 거는 16이 안 들어가요. 이거는 AMD에서 최소값을 20으로 맞춰놨대요. 이게 16으로 들어가는 거는 그냥 보드가 편의적으로 풀어놓은 거고 그래서 최소값이 20입니다. 최소값 20이기 때문에 48, 20 이렇게 세팅을 하고 돌려보세요. 이것도 대부분 5분에서 10분 사이로 에러가 나올 겁니다. 5분에서 10분 사이로. 그 정도 돌려서 이상 없으면 얘도 패스. 그 다음에 그냥 SCL 타이밍만 잡을 건데 자 저는 6을 썼어요. 6 넣어서 해보시고 잘 되시면은 4도 해보시는데 4 넣으면 아마 부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시모스 다시 클리어 하시고 꼭 새로운 값을 넣기 전에 여기서 바이오스 세이브 한번 하시고 바이오스 이렇게 세이브 하시고 하다가 잘 안되면은 시모스 클리어하고
시머스 클리어한 이후에 여기서 불러오게 하면 됩니다. 아무튼 이거 6 넣어서 해보고 6으로 잘 안되시는 분들은 8 넣으시고요. 8은 웬만하면 될 거예요. 8은 웬만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6으로 해보시고 잘 안되시면 8 넣으시고 6이 잘 되시면 4도 한번 넣어보시고, 근데 4는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6. 얘는 거의 수율을 안 탈 거예요. 그래서 혹시 쿨링이 허접하거나 온도가 높거나, 뭐 저도 방열판 안 하긴 했는데요. 저는 스파쿨링을 했기 때문에 방열판보다 스파쿨링의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뭐 하나만 해야 된다 그러면 스파클링은 꼭 하시고요. 방열판만 했다 그러면 얘가 6이 안 들어간다 그럼 8 쓰시고요. 온도의 영향을 살짝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6 이거 먼저 해보시고 5분에서 10분 돌려보시고 이상 없으시면 그 다음에는 얘도 6 한번 넣어보시고, 마찬가지로 잘 들어가면 4 한번 넣어보시고, 근데 안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그럼 6, 만약에 6이 안 된다, 에러 난다, 그럼 8 넣어보시고. 보통 4에서 8 사이로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SCDD 타이밍은 보시면 이제 여기 설명 보시면 same chip select, 이 read to read turnaround 타이밍인데 어디서 in the same chip select에서, 얘는 in the same dim에서, 얘는 read to read turnaround 타이밍인데 in the different dim에서. 이 무슨 소리냐면 dim이라고 하는 건 보통 램 칩 하나를 말해요. 램 칩이라기 설명하는 기보다 램 스틱 하나. 그 다음에 칩 셀렉트라는 거는 보통 랭크 얘기합니다. 랭크. 그래서 SC 타이밍은 16기가나 8기가, DDR5에서는 8에서 16기가가 원 랭크를 쓰고요. 그 다음에 32기가 램이 2 랭크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16기가까지 오버클럭 하시는 분은 이거 무조건 그냥 1 넣으면 됩니다. 얘랑 1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풀뱅크 관련된 타이밍입니다. 풀뱅크. same dim하고 different dim에 대한 턴어라운드 타이밍을 정의하는 건데, 풀뱅크가 아닌 경우, 두 개짜리 쓰는 경우, 그러니까 램이 2개인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dim이라는 거는 지금 이 개념상으로는 이제 2개를 한 세트로 보는 겁니다. 2개를 한 세트로 봐서 이게 그 풀뱅크가 아닌 경우는 여기서 이 dim 간의 턴어라운드 타이밍을 아예 쓰질 않아요. 그래서 얘 다 1 넣으면 됩니다. 얘는 안정화 볼 것도 없어요. 그냥 1 들어가요. 이건 돌릴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32기가 램을 쓰시거나 32기가 램 2개 이상 혹은 풀뱅크 하시는 분들은 이 타이밍도 쓰셔야 돼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풀뱅크 오버클럭 하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32기가 램도 샀어요. 지금 배송 오고 있습니다. 다 해볼 거예요, 제가. 예, 이거는 요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뭘 하시면 좋냐. 그 다음에는 이 WRRD 타이밍을 할 건데요. 6부터 한번 넣어보세요. 6 잘 들어가면 4 잘 들어가면 2 잘 들어가면 1. 이것도 뭐 쿨링이 만약에 안 좋거나 하면 높은 값이 들어갈 확률이 있는데, 의외로 삼성램에서 얘가 되게 작은 값이 들어가네요. 좀 의외였습니다. 저도 6부터 줄이다가 1까지 줄였어요. 저 1 넣었어요. 요게 지금 제가 실제로 사용해서 부팅된 값이거든요, 지금. 그 다음에 RDWR도 제가 12로 했는데 12로 먼저 해보시고 잘 되면은 10으로 10은 아마 안 될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 이거 10은 안 될 것 같고, 12로 해서 안 되면 14로 푸세요. 또 안 되면 16까지 푸시고. 근데 저는 12에서 돌아갔습니다. 저는
16부터 시작해서 14로 내리고 12 내렸어요. 10 그러고 나서 10은 안 돼서 12로 다시 복구한 겁니다. 요 두 개 타이밍도 아마 10분 이내에 나올 거예요. 5분에서 10분. 5분에서 10분. 그 다음에는 뭘 해보냐면 제가 이렇게 계속 설명을 드리지만 지금 타이밍 하나하나 잡을 때마다 TM5를 돌리라는 소리입니다. 요거에 TM5 한번 돌리고 아이고 예, 요거에 한번 돌리고 요거에 한번 돌리고 그 다음에 요거에 한번 돌리고 요거에 한번 돌리라고 얘기 드린 거예요. 얘네 세 개랑 얘네 세 개는 안 돌리셔도 됩니다. SC랑 SD, DD 타이밍은 TM5 안 돌려도 되고요. 그냥 얘네 세 개는 한꺼번에 48, 20 세팅하고 한 번만 돌리세요. 48, 20. 얘는 될 겁니다. 제가 감기 때문에 지금 목이 되게 건조한데 마실 거를 준비를 안 했네. 뭔가 마실 거를 지금 준비를 안 해서 목이 되게 칼칼하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실 거는 제가 지금 보통 3차 타이밍이라고 하는 걸 먼저 하고 있죠. 3차 타이밍. 이 사이 간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사이 타이밍 그런 랭크 간, 뭐 뱅크 간, 뭐 딤 간 이런 간 타이밍을 먼저 지금 잡은 거고요. 그 다음에 얘 해볼게요. 얘는 뱅크 그룹 간 타이밍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The minimal right to read time 쓰고 나서 읽기로 넘어가는 최소 시간인데 그게 같은 뱅크 그룹 안에 있을 경우에 L을 쓰고요. 다른 뱅크 그룹에 있을 경우에 S를 써요. 같은 게 S가 아닙니다. 같은 same 뱅크면은 L이에요. S가 아니라. 다른 뱅크면 S. 왜냐면 다른 뱅크 간 통신을 하게 되는 경우 병렬 처리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시간이 짧게 걸립니다. 같은 뱅크 그룹 간에서 통신을 하게 되는 경우 이전 작업이 끝나야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타이밍이 더 길게 걸려요. 이 L과 S는 숏과 롱입니다. same이 아니라 숏이고요. 숏과 롱. 그래서 짧게 되는 타이밍과 길게 되는 타이밍이다. 뭐가 기냐면 같은 게 길다. 같은 데서 하는 게 기다려야 돼서 다른 데서 하는 거는 병렬 처리가 가능해서 오히려 더 짧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은 6부터 해보시고 6이 잘 안되면 8로 푸시고 6이 잘 되면 4로 줄이시고 4에서 8 사이로 될 건데 아마 6에서 8로 쓰시면 될 겁니다. 4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얘는 마찬가지로 얘는 아마 순정 상태에서 30이 들어갈 거예요. 순정에서 30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감이 없어서 30 해보고 28 해보고 26 해보고 두 개씩 계속 줄였는데 20까지 줄여졌어요. 18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제 거 레퍼런스에서 20으로 해보시고 잘 되면 18 해보시고 잘 안 되면 22도 한번 해보시고 그런 식으로 해보세요. 얘네 두 개도 아마 10분 이내로 에러가 나올 겁니다. 얘네 두 개도 이 정도까지 돌리시면은 하나씩 돌리세요. 이거 10분 이거 10분 그러면은 여기까지 끝나요. 그러면 나머지 타이밍들은 이제 여기 나머지 타이밍은 램이 한 번 동작할 때 리드를 할 때 혹은 라이트를 할 때 한 번씩 동작하는 타이밍에 상관관계 큰 타이밍만 남았어요. 이 RFC랑 REF 빼고 이건 리프레시 관련된 타이밍이고 그래서 이 RTP 타이밍하고 TWR 타이밍은 거의 비슷한 동작을 하는데 이 WR 타이밍은 쓰기 할 때 동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RTP 타이밍은 리드 할 때 동작을 합니다. 그 일기 작업 끝난 이후에 일기 작업한 거를 그 프리차지 들어가기 전까지의 시간과 관련된 타이밍인데 이 RTP 타이밍이 저는 6을 썼어요. 왜 6을 썼냐면 4가 안 들어가서 6이 최소값입니다. 6이 최소값이에요. 삼성램이 이거 되게 잘 들어가네. 네. 6으로 해보시고요. 잘 되시면은 6으로 쓰세요. 더 줄일 수가 없어. 6으로 써보시고
근데 6이 안 되면 8로 눌려보시고, 잘 안 되면 10으로 눌려보시고, 얘도 10분 돌리세요. 얘도 10분. 그 다음에 WR 타이밍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세팅을 다 했으면은 나머지 타이밍들은 요것들은 이제 조금씩 오래 돌려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조금씩 오래 돌려야 되는 타이밍. 제가 오래라고 얘기하는 건 10분이에요, 사실. 제가 오래라고 얘기 안 하고 10분이라고 얘기 드린 타이밍들은 사실 한 5분만 돌려도 에러가 나올 것 같긴 한데, 5분 돌려서 에러 안 나면 잘 될 것 같긴 한데, 높아심에 제가 10분이라고 넉넉하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 나머지 타이밍들은 어 10분에서 20분 정도 돌려보시라는 소리죠. 자, WR 타이밍은 최소값 48인데 48에서 잘 돌아가면 48로 쓰시고, 여기서 잘 안 돌아가면은 두 개씩 늘리세요. 타이머 맞춰 두시고 한 10분씩 돌려보세요. 10분 돌려서 잘 되시면 넘어가고, 10분 돌려서 잘 안 되면은 뭐 타이머 걸어 두시고, 저 같은 경우 웹툰 보고 이러거든요. 웹툰 보다가 돌아갔네 하고 수정하고, 또 돌아갔네 하고 수정하고, TV 보시면서 하셔도 되고, 유튜브 보시면서 하셔도 되고, 유튜브 제 거 보시면서 제 유튜브 보시면서, 예. 아무튼 48부터 안 될 경우 늘리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세팅을 하시면 요것도 될 거예요. WR 타이밍은 라이트가 끝난 이후에 라이트 리커버리 타임이라고 써 있는데, 그 리커버리라는 거는 셀에 전압을 복원시키는 그런 동작이라서 리커버리라고 쓰는데, 그 말이 좋아 복원이지. 센스 앰플리파이어의 이제 CWL 타이밍, 그러니까 이 CL 타이밍보다 두 개 낮은 타이밍을 쓰는 CWL 타이밍이란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캐스 레이턴시의 리드가 아니라 라이트에 관련된 타이밍인데, 요거는 리드 타이밍이에요. 캐스 레이턴시 리드 타이밍인데 CWL이라고, 캐스 라이트 레이턴시라고 CWL 타이밍이 있는데, 그 타이밍을 통해서 그 CPU로부터 이제 데이터 큐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온 데이터가 센서 앰플리파이어라는 곳에 일단 쓰여지는데, 그 쓰여진 데이터가 쓰기 작업이 끝났다라고 명령을 받으면, 그때 그 센서 앰플리파이어 값을 가지고 메모리 셀에다가 그 전압을 덮어 쓰는 그 타이밍이 WR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조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 타이밍을 최소값을 넣어봤는데 삼성 메모리에서 잘 되더라. 예, 잘 돼서 48 넣었습니다. 잘 안되면 늘리세요. 요거까지 했으면 그 다음으로 쉬운 타이밍은 의외로 RFC 타이밍입니다. RFC 타이밍. 왜냐면 되게 안 들어가서 되게 안 들어가서. 예. RFC 타이밍이 얘가 아마 오토로 부팅 해보시면은 6000 클럭에서 거의 900에 가깝지만 800대 수치가 들어갈걸요? 800 몇이더라 이렇게 들어갔는데 800 후반대. 800 후반대가 들어간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제가 840을 썼거든요. 840을 썼는데 순정 상태 기준으로 50도 못 줄인 겁니다. 50 정도? 잘 줄여봐야 50 줄인 거예요. 엄청 못 줄인 겁니다, 사실. 그 말은 뭐냐면은 일단 요거를 만약에 840을 써보시고, 이거는 온도랑 관련이 있어요. 내가 온도 관리를 잘 못해. 내 시스템의 메모리 온도가 좀 높아요. 그러면 더 풀어야 될 수도 있는데요. 더 풀 때 어떻게 푸냐면 30단위로 푸세요. 30단위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할게요. 이게 10 나노세컨드 단위로 하는 건데, 그걸 30단위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840으로 해보시고, 잘 안되면 870으로, 840이 만약에 잘 되시면 810도 한번 해보시고, 810이 안되면 840. 얘는요 30분 이상 돌려보세요. 30분. 최소 20분. 최소 20분에서 30분 정도 돌려보세요. 그 정도 돌려봐야 에러가 튀어나올 겁니다. 그래서 840.
840에서 또 에러 나면 870. 이거는 시스템 온도에 따라서 더 높은 값을 써야 될 수도 있어요. 870에서 안 되면 900. 아무튼 이렇게 저는 840에서 받고, RFC2랑 RFC-SB는 그냥 오토로 뒀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지금 예전에 하이닉스 램에서 최소값 넣는데 들어가더라고. 그 말은 동작을 제대로 안 한다는 소린데, 그냥 오토 둘게요. 얘네 두 개는 어차피 그렇게 크리티컬한 타이밍이 아니라서.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세 개 남았거든요. 이게 가장 오래 걸려요. 이 세 개가. 이 REF 타이밍은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 타이밍이 안정성을 떨어뜨릴 확률이 굉장히 높은 타이밍인데, 이 타이밍을 먼저 세팅해버리면 어디서 만약에 다른 타이밍을 조절할 때 에러가 날 때 이 타이밍이 아니라 이 REF 타이밍 때문에 에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REF 타이밍을 제일 늦게, 제일 마지막에 할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그러면 이거랑 요거 두 개를 해야 되는데, 일단 TRAS 이 타이밍부터 먼저 할 건데요. 하이닉스 메모리에서는 거의 CL 타이밍만큼 줄여졌어요. 근데 삼성 메모리에선 그 정도로 안 되더라고요. 거의 RCD나 RP 정도로 맞춰보세요. 44. 근데 잘 되면 42도 한번 해보고. 이 RAS 타이밍은 DDR4에서는 정확히 따지면은 이 RCD 플러스 RTP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따지면은 얘가 50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더 낮은 값이 돼요. 그게 왜 됐는지 곰곰이 고민을 해봤는데, 아마 DDR5에서 메모리 컨트롤러가 두 개 달려 있거든요. 그거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낮은 값, DDR4보다 더 낮은 값이 들어가요. 그래서 일단 이 RCD 넣은 값이랑 같은 값을 해보시고요. 같은 값을 해서 잘 되면 42 줄여도 보시고, 두 개씩, 잘 안 되면 늘려보시고 46 두 개씩. 그래서 기준은 뭘로 하시라고 제가 얘기 드리냐면, RCD랑 같은 값부터 기준을 잡고 줄이거나 늘리거나 해보세요. 두 개씩. 이 RAS 타이밍은 얘는 한 10분 이내로 나올 겁니다. 얘도 10분 이내로 나올 건데요. 기준 잡기가 애매해서 좀 늦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10분 정도 돌려보시고, 제일 골 때리는 게 이 RC 타이밍이에요. 이거는 생각보다 안 줄여져요. 원래 RC는 RAS 플러스 RP가 원래 공식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88이에요. DDR4에서는 원래 그랬어요. DDR4에서는. 근데 DDR5에 넘어오면서 하이닉스 램이 얘가 막 32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이닉스에서는 이 RC 타이밍도 제법 줄여지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삼성 메모리에선 되게 안 줄여지네. 이거 오토 상태에서 140인가 143가 들어가거든요. 143가. 근데 이게 제가 줄여봤는데 뭐 88 이런 건 택도 없고요. 두 개 더한 88 이런 거 택도 없고, 오토로 두니까 한 140 들어가던데 한 110도 부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20 정도 했었다가 조금 불안정한 것 같아서 두 개씩 풀어서 124에서 마무리 지었는데, 이 RC 타이밍은 제가 124를 넣었으니까 124부터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잘 들어가면 122로 줄이시고, 더 잘 되면 120으로 해보시고, 근데 만약에 잘 안 된다, 124 넣었는데 잘 안 되면 126으로도 늘려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몇 분 돌리냐면 얘는 20분 정도, 얘는 20분 정도 돌려보시고, 20분 돌렸는데 에러가 날 수 있어요. 20분에서 30분, 20분에서 30분. 여기까지 마무리했다 하면은 다 거의 다 한 거예요. 이 RF 타이밍은요, 몇을 쓰라고 가이드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65,000원 썼지만 65,000원 쓰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요, 일단 첫 번째로 온도를 되게 많이 탑니다. 이 타이밍은 온도, 시스템 온도, 램 온도요. 그렇기 때문에 램이 충분한 스파쿨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타이밍을 많이 못 줄여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 REF 타이밍은 레이턴시에 영향을 많이 주는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이 REF 타이밍은 온도 관리. 첫 번째로 방열판을 이 RF 타이밍은요, 스파클링도 좋지만 방열판을 해야 또 잘 들어가요. 이거는 인텔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방열판을 장착해 주시면 더 잘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스파클링도 해주시고, 그래서 높은 값을 넣어줘야 레이턴시가 잘 나옵니다. 레이턴시에 영향을 많이 주는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65나노세컨드 나왔지만 이거를 만약에 많이 못 조이면은 레이턴시가 또 많이 풀릴 수도 있어요. 첫 번째로 온도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램 수율을 또 탑니다. 그런데 하이닉스 램 글쎄요, 하이닉스 제가 얘기하는 건 하이닉스 기준이긴 한데 그 AMD에서는 뭐 최대값이 65,035예요. 잠깐만, 65535 이게 최대값이에요. 6536도 안 됩니다. 그쵸? 오토로 바뀌죠? 이게 최대값인데 스파클링만 잘하면 램 수율과 상관없이 65,535 정도는 쓸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수율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는 인텔에 거의 해당납니다. 인텔에선 26만까지 풀려 있거든요. 그래서 수율 문제는 AMD에는 별로 없으니까 결국엔 스파클링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얘는 쿨링만 잘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65,535를 한번 넣어보세요. 65,535를 넣어서 얘는 이거 많이 돌려야 됩니다. 얘는 기본 30분이에요. 이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거 넣고 30분 넘어갈 때까지 모니터링을 하세요. 그러고 나서 잘 돌아가면 2시간 돌리는 거야. 잘 돌아가면 2시간 돌리시고 잘 안 돌아가면 30분 후에 이거 틀어놓고 뭐 딴짓 하다가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이걸 틀어놓고 저기 거실 소파에 나가 있습니다. 제 방에서 틀어놓고 제 PC는 방에 있어요. 제 PC는 방에 있는데 이걸 틀어놓고 거실 소파에 앉으면 이 모니터가 보여요. 그러면 이제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제 가족이랑 대화도 좀 하고 뭐 밥도 먹는다거나 그 제가 밥 먹는 테이블이나 이런 제 테이블과 소파에서 이 모니터가 보여요. 모니터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주기적으로 방을 딱 쳐다보면서 TM5에 빨간색이 떴나 안 떴나 유심히 봅니다. 그래서 한 20분 내지 30분 됐을 때까지 에러가 안 나면 조금 안심하셔도 되는데, 근데 만약에 에러가 났다? 그럼 들어가서 이제 수정하는 거죠. 이 값은 큰 값을 넣었을 때 에러가 많이 튀어나오면은 한 반타작 하세요. 에러가 많이 나오면은 최대값 넣고 에러가 많이 나오면 3만 정도 반타작 하세요. 그 다음에 3만에서 돌렸을 때 또 에러가 나면 줄여야 되죠. 또 반타작 하세요. 이게 보통 그 알고리즘 중에 이진 서치 이진 트리 서치 방법인데 어, 큰 값에서 제가 가장 쉽게 원하는 값을 찾아가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자, 15,000에서 에러 나면 7,500. 근데 7,500에서 에러는 안 나요. 왜냐면 순정이 많이거든요. 예. 자, 물론 이거는 5,600 기준일 텐데 아무튼 7,500까지는 아마 15,000 사이는 15,000은 들어가지 않을까? 그 SFF라고 엄청 작은 스몰 플랫폼 쓰시는 분들은 온도가 꽤 많이 높아질 수 있는데 그 경우는 더 낮춰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자, 6535 넣어보고 이걸로 에러가 많이 나오면 반타작. 근데 3만 했는데 에러가 안 났어요. 에러가 안 나면 높여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3만하고 6만 5천 사이에 또 반타작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 6만 5천까지 한 3만 5천 정도니까 대충 한 17,000 정도 더해서 4만 7천 정도 해보고 4만 7천에서 또 잘 돼. 그러면
지금 47,000에서 65,000까지 한 18,000 정도 차이니까 그럼 또 반타작해서 9,000 올리면은 5,600. 5,600 해서 또 잘 되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또 4,500 하니까 한 6만 정도 넣어보고 이런 식으로 잘 되는 값을 일단 큰 값 크게 펌핑하면서 줄이거나 낮추거나 하면서 찾아보시고 근데 만약에 65,535를 넣었는데 에러가 많이 안 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제 시스템 같은 경우 제 쿨링 환경에서 이걸 돌리면요. 한 20분 돌릴 때 에러가 4개밖에 안 나와요. 20분 돌릴 때 에러가 4개밖에 안 나와요. 4개 밖에 20분에 4개. 그게 적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자 지금 홀수잖아요. 6, 5, 3, 4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저는 20분에 에러가 2개로 줄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65,532로 바꿔보시고 에러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어요. 에러가 더 빨리 튀어나올 수도 있고 에러가 더 늦게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나오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2개 단위로 줄여서 잡히면 제일 베스트고 근데 좀 감질만 난다. 그러면은 좀 큰 단위로 줄이시는 거죠. 저는 6530까지 했는데 계속 한 2, 30분씩 돌리다 보니까 짜증나는 거야. 오늘 영상 꼭 찍어야 되는데. 오늘 영상 꼭 찍어야 되는데. 자꾸 에러가 나서요. 한 20 몇 분, 26분 돌아가다 에러가 나고 그래서요. 그래서 화딱지가 나가지고 에라 모르겠다고 500을 깠습니다. 이렇게. 500 까니까 에러가 안 나고 잘 돌아갑니다. 이렇게 에러가 조금 나오면 조금만 줄이면 되고요. 에러가 많이 나오면 크게 줄이셔야 되고요. 그런데 그거는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오버클럭이 끝난 거예요. 2시간 이상 돌려보시고요. 권장주기 이상 돌리셔서 에러가 안 나야 안 나면은 실사용 테스트를 하세요. 끝난 게 아닙니다. 실사용 테스트. 특히 배틀그라운드 예. 배그 돌렸을 때 갑자기 뻗는다거나 블루 스크린 한다거나 하면은 그러면 역순으로 좀 풀어보세요. 타이밍 같은 경우 2개씩 늘려보시고요. RFI 오토로 바꿔보시고 일단 RFI 오토부터 해보세요. 뭐 배틀그라운드 돌리다가 에러 나면 RFI 오토로 돌리시고 오토 상태에서도 에러 나면 이제 그때부터 좀 심각해지는 건데 오토 상태에서 에러 안 나면 이제 RFI 값 조절하시면 되고요. RFI 오토 상태에서도 에러 나면 이제 타이밍을 하나씩 2개씩 조정해 보세요. 하나씩? 아니야. 아예 통째로 다 2개씩 빼버리고 아예 통째로 다 2개씩 올리시고 나서 배틀그라운드 돌려보고 만약에 잘 돌아가면 그러면 이제 하나씩 2개씩 다시 원상복구 해보시는 거죠. 하나씩. 실사용 테스트 해보시고요. 실사용 테스트 때 에러 나는 게 제일 곤란하긴 한데 이미 안정화 끝났는데 에러 나오는 게 제일 곤란하긴 한데요.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건 실사용에서 에러가 안 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TM5에서 에러 안 나는 것보다는 실제 쓸 때 에러가 안 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튼 저 같은 경우 일단 TM5 에러 안 나는 것까지 보여드렸고 이거 실사용 테스트까지 보여드릴 방법이 없으니까 레이턴시는 65 나노세컨드 정도 나왔고요. 제 생각에 꽤 잘 나온 것 같아요. 한번 더 돌려볼까? 그 레이턴시 같은 경우 여러 번 돌리면 편차가 있어요. 그 더 잘 나올 수도 있고요. 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3번에서 5번 정도 돌려보시고 그 중에 제일 높은 거랑 제일 낮은 거 빼고 평균 내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지금 삼성 5600 베이스 램을 다뤄봤고요. 제가 삼성 5600 램을 총 4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풀뱅크도 해드릴 거예요. 풀뱅크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삼성 4800 램을 쓰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게 더 저렴하거든요. 그걸로는 오버클럭 영상을 제가 젠4 초창기 때 올렸어요. 작년 9월 내지 10월쯤에 올렸을 겁니다. 아마 9월쯤에 올렸을 것 같은데. 작년 9월에 출시됐거든요. 제가 유튜브 그때 시작했습니다. 이거 젠4 출시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시작하면서 아마 초기 때 영상을 올렸는데 그거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바이오스가 살짝 달라요. 전압 컨트롤 어디서 찾아요라고 질문 많이 받는데 그 방금 영상 보셨다시피 DDR5 전압이 앞으로 나왔어요. 예, 그냥 딱 들어가자마자 보여요. D램 볼티지 뭐 VDD 전압, VDDQ 전압 뭐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4800 램으로도 한번 해드릴게요. 4800 램 풀뱅크는 안 해봐가지고 풀뱅크 해보려고 4800 삼성 램도 4개 샀거든요. 아까보다 조금 덜 나왔네. 4800 삼성 램도 4개 사서 지금 2개는 도착했고 2개는 지금 배송 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32기가 삼성 32기가 4800 베이스 5600은 32기가 아직 국내 출시를 안 했죠. 그 4800 클럭 베이스에 삼성 DDR5 4800 클럭 32기가 램 2개가 지금 배송 중에 있어요. 그래서 랭크 2개짜리 양면 램 2개 오버클럭도 해드릴 거고 32기가 풀뱅크는 아직 제가 램을 2개를 못 구했는데 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에서 어떤 고마운 분이 하이닉스 램 32기가짜리 4개 빌려주신다 그래가지고 하이닉스 그 전압 락 버전이긴 한데 아마 에이다일 거예요. 에이다이 램도 제가 아마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사시더라고요. 제가 직접 가서 받아서 한번 돌려보고 그리고 돌려드리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삼성램도 나쁘지 않네요.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이제 RCD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 정도 차이면 뭐 하이닉스 대비 뭐 가격이 많이 차이 나는 차이 안 나나? 가격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네. 예. 아무튼 하이닉스 램이 많이 싸졌어요. 그래서 뭐 유저분들한테 좋겠지만 저는 안 좋습니다. 저 집에 재고가 많아서 제가 램 샀던 게 가격이 반값 이하로 떨어져서 근데 제가 좀 많이 샀거든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돌릴 때마다 더 늦게 나와. 요건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나옵니다. 아무튼 삼성램 오버클럭 여기까지 하고요.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1시간 정도 되는데 짧게 끝낸 거예요. 저는 처음에 오버클럭 하는 전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제가 예상 시간이 한 3, 4시간 되거든요. 그런데 그 조금 처음에 잘 안 돼서 찍다가 껐어요. 그러고 나서 다 돌려보고 나서 이제 영상을 찍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바꿔가지고 너무 영상 길면은 지루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과만 가지고 입만 털었는데 뭐 잘 따라 하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잘 해서 기왕 사신 거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건 시모스 클리어하는 방법 숙지하는 거랑 그 다음에 램 온도 스파클링 하는 거 제가 계속 온도 얘기 드리죠. 온도 중요합니다. 온도 관리하는 거랑 그 다음에 뭐 바이오스 시모스 클리어 할 때 바이오스 세이브 잘 하시고 세이브 안 하면 날라갑니다. AMD는 시모스 클리어하는 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셔야 돼요. AMD 젠4는 젠3랑 다르고 인텔이랑 다릅니다. 꼭 잘 숙지하셔서
잘 쓰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거 하나 더. 혹시 보드가 기가바이트 보드 요게 제일 저렴한 거라고 그랬죠? 이거보다 더 저렴한 거 하나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근데 아무튼 이 B650M 어로스 엘리트 보드가 꽤 저가인데, 이거 말고 다른 보드 쓰시는 분들 MSI, 이거 그냥 보여드릴까? 이걸 제가 왜 설명드리냐면, 음,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뭐 낮은 가격선 하면 많은 보드들이 나와요. 20만원. 네, 지금 이 보드 어딨지? 요거. 저는 AX이긴 하지만 와이파이 정도만 차이가 있고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게 지금 가격이 얼마냐? 현금가로 26만 3천, 카드가로 26만 6천 이 정도고, 아마도 4월 B650 여기에 있죠? 여기에 있어요. 얼마예요? 2만원. 그러면 2만원 빼면 24만원에서 25만원, 배송료 포함 25만원에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다른 보드들 볼게요. 잠깐만, 기가바이트 어로스 엘리트보다 하급 지금 하나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요거 하나. 근데 이거는 제가 제가 이걸로 테스트를 했잖아요. 제가 이거를 다른 보드에서 될까라고 했을 때 안 될 확률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거를 설명드리려고. B650M 어로스 엘리트. 자, 이 안 될 확률이 있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이 보드가 레이어가 8장짜리입니다. 8장짜리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램 오버클럭 할 때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하나는 레이어랑 2X 쿠퍼 PCB라고, 이 램 회로 자체를 이 2X 쿠퍼로, 이온즈 쿠퍼라고, 투온즈 쿠퍼라고 써 있는 데도 있어요. 투온즈 혹은 2X 쿠퍼. 그게 이 PCB 회로 자체를 두께를 요걸로 썼다라고 하는 그런 건데, 웬만한 건 요새 요걸로 써요. 웬만한 건 요걸로 쓰기 때문에 이 요거 차이가 좀 있는데, 같은 기가바이트 보드로 볼게요. DS3H. 제가 어 여기 보시면 얘는 6이에요. 6. 그쵸? 6. 제가 6레이어 보드에서 테스트를 하질 않았어요. 지금 8레이어에서 테스트한 겁니다. 이 보드가 제가 없어요. 제가 6레이어 보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에즈락 보드밖에 없거든요. 에즈락 보드 근데 한 번도 아직 안 써봤어요. 그래서 가지고만 있고 아직 쓰질 않아서, 지금 제가 해봤던 가장 저렴한 보드, 아니 가장 저렴한 보드가 얘인데, 얘가 8레이어예요. 보시면. 그래서 혹시나 6레이어 보드 쓰시는 분들은 제 거보다 클럭이 안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 클럭 낮춰서 하세요. 제가 이 삼성 메모리로 6레이어 보드에서 얼마 들어가는지 지금 테스트를 못해서 지금 얘기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일반화를 좀 조심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최근에 일반화해서 영상 올렸더니 다른 보드에서 안 그렇다더라. ASUS 말고 MSI 거로 보시면, MSI 보드에서 얘 6레이어고요. 얘 6레이어고, 얘 이거 8이에요. 이거 8. 이거 8입니다. 잠깐만. 프로 P? 잠깐, P 맞구나. 제가 꼭 8을 사시라고 얘기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8에서 했기 때문에 6에서 이걸 보장하기가 애매해 될 거라고.
얘 8이죠. 그래서 미리 밑밥을 안전빵을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뭐라 그럴까? 아무튼 얘는 8인데 얘랑 얘 이거는 6이에요. 왜 이게 더 비싸냐 근데? 아, 토마호크 품절나서 그렇구나. 이게 몰이 숫자가 적으면 품절인 겁니다. 또 얘가 3월 달에 가격이 엄청 좋았는데 제가 그때 3월에 살까 말까 하다가 가격이 좋아가지고 살까 말까 하다가 4월로 넘겼더니 페이백 할인을 안 해. 할인을 안 하더라고요. B650 엣지 와이파이 얘보다 얘는 6레이어예요, 여러분. B650 얘 6레이어고 MSI B650은 8레이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얘도 6이고요. 카본도 6이에요. 카본 6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비싸다고 8이 아니라 제가 이거는 6레이어 보드에서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테스트한 거는 8에서 한 게 아니 8에서 했기 때문에 6레이어에서 혹시 같은 값이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클럭이요, 클럭. 타이밍 말고요. 타이밍은 클럭만 구동되면 이렇게 램 수율 따라가는 거고요. 클럭이 이제 이거 레이어 따라가는 거. 그래서 MSI 보드는 X670은 전부 다 8레이어예요. X670은 전부 다 8인데요. 전부 다 8이에요. 근데 B650은 전부 다 6레이어입니다. B650 이건 전부 다 6이에요. 그 다음에 에즈락 보드는 자 이거 6이고 이거 6이고 이거 6이고 립타이드 PG 라이트닝 전부 다 6이고 프로 RS 6이고 이거 다 6인데 뭐부터 8이냐면 스틸 레전드도 6일걸? 잠깐만요. 얘 8이네. 스틸 레전드 8. 그럼 스틸 레전드 8이면 잠깐만 어디 끝까지 8이지? 피지 립타이드. 오, 8. 오케이. 8레이어를 많이 박아줬어요. 그 MSI 보드들은 얘도 8일 것 같은데. PG 라이트닝. 영상 마무리 지으려다 갑자기 떠올려서 지금 이거 설명드리는데 얘도 8이고 좋네. 프로 RS 아마 이 뒤에 2가 붙은 건 거의 8일걸요. 그게 PCI 5.0 지원하려다 보니까 얘도 8이야. 아 좋네. 라이트닝이었죠. 얘도 8. 프로 RS 프로 라이트닝. 얘부터 6이네요. 이온즈 쿠퍼. 립타이드부터 6이네요. 립타이드. 얘도 두 개밖에 없네. 6레이어가. 이거 두 개 빼고는 전부 다 8입니다. 제가 이거 가지고 있어요. 이거 사긴 진작에 샀는데 한 번도 안 써봤습니다. 아직. 이 밑에는 전부 다 8이고. 야, 가격 차이 얼마 안 나네요. 이거 사세요. 이거. 아, 많이 나네. 싸네요. 이게 음,
이게 아마 페이백 2만원 있을 거예요. 에즈락 부츠 사시는 분들은 꼭 이거 확인하세요. 아, 이거 아니야. 이거 말고 잠깐만요. 에즈락을 누르고 요걸 누르면 한국 사이트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벤트 누르면 AM5 리뷰 이벤트 있어요. 보시면 날짜 꼭 확인하시고 구입기간 4월 30일까지 지금 영상 촬영 기준으로 해당됩니다. 응모기간은 5월 31일까지예요. 쭉 내리면 자, 타이치 모바일 상품권 10만원 후기 이벤트입니다. 우리 딸내미 깼네.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딸내미 깼어요.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급하게 종료한